네, 이제 5회차입니다. 고용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서 봤던 투자세액공제처럼요. 이제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걸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해서 법조문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내국법인이 25년 말까지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2년까지 법인세 세액에서 공제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소비성 서비스 업종은 제외하죠, 항상. 자, 얼마나 공제해주나 봤더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해서 대기업은 당해년도만 공제해줘요. 예, 그런 그렇죠? 예, 종료일부터 1년만. 그런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당연도 하고 그 다음 두 개 년도를 더 공제해준다. 대기업은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공제해주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2년간 더 해준다. 그러니까 총 3번을 공제해준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안에서냐 수도권 바깥에 소재하고 있냐 법인이에 따라 다르고요. 대기업은 뭐 수도권이고 뭐 바뀌고 아니고 다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공제해 줍니다. 근데 중소기업 이제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아니냐 바뀌냐 청년이냐 청년 아닌 사람이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 복직한 자 있으면 그 해당 인원에 대해서 1,300만 원을 당해 과세년도 해당 그 과세년도에만 1회 공제를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은 왜 자녀가 한 명 있는데도 육아휴직은 뭐 2번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자녀 한 명에 한 번만 공제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를 세야죠. 우선 청년 등, 우리 왜 청년 등이 있고 청년 아닌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은 누구를 청년이라 하느냐. 근데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 등이니까 누가 이 등에 들어가느냐. 이제 한번 보자 이런 얘기고요. 청년 등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4가지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부 다 청년 등이라고 하고요. 우선 청년은 15세 이상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이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6년 한도 내에서 그 병역 이행 기간을 자기 나이에서 빼서 나이를 계산을 하죠. 그렇지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근무하는 이제 청소년 등은 이제 인원의 이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그 다음에 상위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장애인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춘 경력단절 여성, 이 사람들 전부 다 청년 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조심하셔야 될 게요. 그 과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있잖아요.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22년도에 1차 년도로서 공제받은 회사에서는 24년도가 2차, 3차 년도로서 이제 세 번째로 그죠? 마지막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청년이 만 29세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청년을 계산할 때 통합 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과 과거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3차 년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 29세 이하의 청년, 이 2가지로 다 청년을 좀 계산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라 하면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얘기하고요. 그런데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근로자 수에 워낙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많으니까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돼 있고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계속 또 연장하고 해서 1년이 초과됐다. 그러면 근로자 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 빼요. 그런데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포함하는데 뭐 이제 그 인원은 뭐 0.5명 뭐 이렇게 계산하죠. 출자, 비출자, 등기, 비등기 구분 없이 어쨌거나 임원이면 뺀다.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의 배우자 뺍니다. 혹시 이제 직원 중에 누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이 4번에 이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이와 배우자, 그의 직계존비속, 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친족관계 뺍니다. 이런 특수관계자들 전부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어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청년 근로자 수는 그냥 12월 말 현재 몇 명 이게 아니죠. 매월 말 현재 인원의 합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 기간의 개월 수 분의 합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계산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막 소수점 이렇게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그래서 2.35명 뭐 이런 식으로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월 말일 입사한 사람, 그다음에 퇴사한 사람은 모두 입사, 퇴사한 달의 근무 월수. 그러니까 매월 말일에 존재하는 사람이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죠. 근데 말일에 입사했어. 그럼 하루만 있었지만 그 달에는 좀 있었던 걸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월 말일에 퇴사했어. 그럼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일에 퇴사한 사람은 그 달까지는 있는 걸로 숫자에 포함한다. 이것만 좀 주의해서 카운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전보다 증가됐을 때 이제 그 공제를 주는 거잖아요. 직전 그다음에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창업을 했어요. 새로 개업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직전 과세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로다 제로 그런 얘기고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근데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했어요. 또는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재개업했어요. 또 자산 인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해요. 이런 경우요. 그러니까 창업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종전 사업, 법인 전환 전의 사업,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근로자 수를 그대로 갖다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시 근로자 수 들어가면 막상 여기서 이제 사례마다 조금씩 이거 숫자 넣어야 돼, 빼야 돼, 몇 명으로 봐야 돼 이게 조금 그죠? 네, 합병 분할 현물 출자 사업 양수 해당 과세년도의 종전의 사업 부분에서 종사하던 상시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넘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사업장에서 10명이 있었는데 5명을 다른 데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 사업자는 애초에는 3명이 있었는데, 애초에 3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넘긴 5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8명이 됐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직전 과세년도 상시, 이 A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에 10명이었고 단기에 5명을 넘겨서 5명만 남았는데 직전에 10명으로 놓고 단기를 5명으로만 요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감소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이럴 때 승계시킨 기업은 승계시킨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뺀 숫자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년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한다. 읽어도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A는 승계를 시켰잖아요. 5명을 승계시켰죠. 그러면 직전 사업연도 얘를 애초 여기서부터 빼라. 그러면 어때요? 10명 중에 5명을 승계시키고 5명이 남아있는데 종전부터 5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전히 인원의 변동이 없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승계를 받은 기업은 종전에 3명이 있었고 여기서 5명을 받아서 8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3명에서 8명으로 증가돼서 세액공제를 받을 게 아니라 종전부터 8명이었던 걸로 계산해라. 8명이었는데 8명이 됐으니 불변이죠. 그러니까 얘도 납부할 게 없고 얘도 공제받을 게 없다. 그렇게 가라 얘기죠. 그 다음 해당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에 상시 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봐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해라. 상시 근로자 수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추가 납부세액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추가 납부 세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조금 들어놨기 때문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 공제받은, 그러니까 1차 년도 우리가 하기로는 1차 년도 공제 받았죠. 2차 년도 이제 공제를 받을까 하고 봤더니 줄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 경우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얼마를 납부해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첫째,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즉 전체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한 것보다 청년 등이 감소한 게 더 많이 감소했어. 그러니까 즉 전체는, 여기 사례를 들었죠. 전체는 3명이 감소했는데 청년이 5명 감소했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청년이 5명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청년 아닌 사람이 2명이 증가를 했어. 그러니까 전체로는 3명만 감소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납부해 내야 되냐 그런 얘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추가 납부세액은 청년 등 외의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외의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잖아요. 곱하기 요 차액, 청년과 청년 아닌 사람의 차액, 그 다음에 청년이 감소한 거, 5명의 청년의 공제,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을 추가 납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 아닌 사람은 2명이 증가했으니 이 사람에 대한 이 세액 공제액은 추징할 게, 납부할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청년도 감소하고 청년 아닌 사람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전체가 5명 감소했는데 청년이 2명 감소하고 청년 아닌 사람이 3명 감소했다. 이런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해당하는 금액 곱해서 납부하면 된다. 오히려 심플하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불변이나 청년 등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는 불변인데 청년이 감소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청년이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는 감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그만뒀어. 근데 청년이 아닌 사람이 입사했어.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청년이 퇴사하진 않았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청년 아닌 사람이 돼버렸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2명, 그죠? 2명 줄었지만 청년이 감소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인원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만, 청년이라서 추가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애초부터 청년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제 받은 거는 인정. 그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년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즉 우리 이 말로는 3차 년도 때 공제를 받을까 했더니 어머 감소했네, 납부해야 되네, 이럴 때 얼마를 납부해 내야 되냐. 그런데 이제 이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내놔야죠. 곱해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 전부 내놓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애초에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납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또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불변인데 청년 수만 감소한 경우 이렇게 해서 또 앞에서처럼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산식은 똑같은데 직전 이제 공제받은 횟수, 그죠? 한 번 받았는지 2번 일반적으로는 2번 공제 받는데 1차년 이제 2차년도에 혹시 누가 감소해서 공제를 못 받았으면 공제를 한 번만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공제 받은 횟수 이런 걸 감안해서 산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 납부세액을 계산해 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23년에 이 기재부에서 해석이 나와서 작년에 엄청 얘기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청년이 증가했지만 청년 등 우대공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거 좀 불안한데, 그죠? 청년 외 일반공제를 적용받을지, 청년이 늘었으니까 무조건 청년으로 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라
청년으로 받을지 일반으로 받을지는 납세자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초 청년 등 우대공제를 받았는데 사후관리 기간 중에 전체 인원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 등이 감소하는 경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 경우에 감소 인원에 대해서 청년과 청년 아닌 경우의 공제 차액만 납부하고 당초 우대받은 청년 등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청년이 아닌 경우로서의 그 작은 공제 금액으로 일반 공제를 적용하면 될 일이다. 이런 내용이죠. 네, 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돼요. 그래서 최저한세 초과하는 부분은 2월 공제, 10년간 2월 공제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 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년도부터 2년 이내에 또 인원이 감소하면 아까 복잡하게 계산했던 것처럼 계산해서 납부하죠. 또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되기는 하지만요.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에서 왜 고용이 증가되면 추가 감면해 주는 거 있었죠? 그거와는 이제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고용 증가에 대한 동일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25년 법인세 신고 대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조특법의 세액 공제와 감면의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